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MC 소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속이 편해야 만사가 형통한 법입니다. 우리 롱 선생님과 함께 자 속이 편한 댄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 따라해 주십시오. 속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편합니다. 시작. 어떻게 만사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지난 시간에 이어 예. 오늘도 우리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제가요, 위식도 역류병입니다. 네. 우리 김동yok 선생님과 함께 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이 역류성 식도염은 어떤 걸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우리가 크게 봐서는 이제 보통 역류성 식도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역류성 그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 내시경을 해봤을 경우에 식도에 염증이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의 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목에 이물감이 있거나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역류성 식도 질환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딱 이름에서만 들어봐도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식도에서 무언가가 역류하면 이게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식도에서 역류하는 게 아니고 네. 위에 산이 위는 이제 전에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음식물을 소화시키려면은 굉장히 강한 산을 분비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위는 우리가 그런 산에 적응이 되어 있는데 식도는 그런 산에 노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매년 이것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제가 볼 땐 대표적인 이유는 그 요즘 그 현대인들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바쁜 일상에 식사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식사를 꼭꼭 씹어서 삼킬 수도 없고 그리고 잦은 회식 그리고 흡연, 음주 그리고 보통은 요즘 직장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퇴근 후에 바로 취침하는 경우는 없죠. 그쵸. 보통은 식사 후에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휴대폰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또 저녁 식사 후에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배가 고프죠. 그쵸. 그럼 생각나는 게 이제 치킨. 그렇죠. 그런 야식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런 야식이나 이런 음주를 하신 다음에 바로 눕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서서 있을 때보다 누워 계시면 위에서 저장하고 있다 밑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누워 계시면 자꾸 역류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위식도 역류 질환에 의한 증상을 좀 악화시키고 빈도를 좀 늘리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걸 받으면 꼭 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조금씩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제 이 딱 습관이 바로 이거예요. 퇴근하고 오면은 제가 그 열심히 일한 보상 받으려고 야식을 맛있게 차려놓고 잔뜩 먹은 다음에 바로 누워가지고 휴대전화로 넷땡플릭스 그거 보는 게 제 이제 습관이다 보니까 이게 역류성 식도염처럼 뭔가 신물 올라온다는 그 증상이 진짜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신물이 올라오는 거 말고도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가슴이 쓰리다, 또 가슴이 뻐근하다, 그리고 목에 이물감이 있다 이런 경우도 많고 대표적으로 누우면 기침이 난다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이게 누우면 기침이 나는 게 이게 산이 역류하면서 우리 인두나 후두를 자극하게 되면 기침이 날 수가 있고 이게 역류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런 역류에 의해서 흡입성 폐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식사 습관은 조금 개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렇게 저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 이제 역류성 식도염인 걸 알게 되었잖아요. 병원을 내원한다면 이렇게 내시경을 하는 게 필수긴 하겠죠? 그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죠. 그렇다면요, 선생님, 건강한 식도와 그렇지 못한 식도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혹시 사진으로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사진을 좀 볼까요? 뿅. 보시면 화면에서 우측으로 보이는 그 내시경 소견이 저 부분이 위하고 식도하고 이제 접합되는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선 같은 게 가 있죠.
그게 그 식도 쪽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저런 걸 이제 식도염이라고 하고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 그런 게 보이지가 않죠. 네. 근데 저런 경우 이제 보통 내시경상으로는 식도염이 이제 없는 경우이지만 네. 두 경우에 다 그런 역류성 식도 질환에 의해서 증상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상에서 식도염이 있건 없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 질환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정상 식도보다 식도염이 있는 그 사진을 보면은 더 구멍이 넓어요. 이게 벌어진 그거는 건가요? 이제 내시경을 하는 그 상태에서 구역질을 한다거나 이제 그러면 저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좋은 지적인 게 네. 실제로 우리가 역류성 식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술, 담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식도하고 위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밸브가 있는 게 아니고 횡격막하고 그 좁은 부분 요거로 이제 조여주는 그런 역류가 안 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 술이나 담배, 커피를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 힘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역류가 잘 될 수가 있고 실제로 보면 저런 경우에 역류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위에 일부가 식도 쪽으로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식도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굉장히 진짜 무섭네요. 관찰력이 날카로우시네요. 괜찮았죠? 예. 제가 또 TV홈 닥터 MC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또 이게 한 병이라니 제가 갑자기 소주 한 병이 갑자기 아까 술 얘기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네. 이게 또 한 번 발병을 하면은 쉽게 낫지 않는 질병으로 또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막 지속될 경우 건강상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걱정하는 게 아주 낮은 빈도지만 역류성 식도염 아까 보신 그런 염증이 오래되다 보면 거기서 식도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굉장히 낮은 경우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폐렴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제일 불편감은 자꾸 뭘 삼킬 때 뭐가 걸리는 느낌도 있고 안 넘어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고 실제로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새벽에 깨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이 불편하죠.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하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악순환이 되는 악순환이 게네요. 반복되겠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투약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류가 안 되게 하려면 일단은 위에 있는 것들이 빨리 내려가면 되겠죠. 똥 싸야 돼. 그런 건 아니고 위에 배출 시간을 조금 이제 촉진해주는 약을 쓰거나 아니면 아까 위에 산이 역류돼서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에 산도를 조금 낮추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약을 쓸 수가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고 이렇게 투약을 하면 이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재발하죠. 아무래도 그러면 음식 섭취에 정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건강 실천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빨리 드시는 거죠. 급하게 빨리 드시는 건데 그 빨리 드시는 분들한테 좀 천천히 드셔보시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기도 굉장히 어렵죠. 담배 끊기 어렵고 술 끊기 어렵고 인터넷 끊기 어렵고 인터넷은 못 끊죠. 그리고 야식 끊기도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생활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재발을 자꾸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죠. 증상이 있을 경우는 투약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위에 아니면 식도 쪽에 이상인지도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필요한데 실제로 쉽지는 않죠. 버릇고치기가 뭐 쉽겠습니까? 다이어트도 다 내일부터인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네. 모든 선생님께서 이 시간을 굉장히가 아니죠.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시간인데요. 네. 자, 바로 질병을 둘러싼 속설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네. 진실 혹은 거짓 시간입니다. 자,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속쓰림을 느끼는 사람에게 양배추즙 또는 우유가 효과적이다. 진실 혹은 네. 거짓! 그거는 뭐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닌데요. 실제로 이제 양배추 같은 경우에 그 성분의 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지만 그걸 드심으로써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장이 과민하신 분들은 뭐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약 양배추 좀 드시면 되잖아요. 반찬으로. 그렇죠. 양배추 반찬으로 직접. 드시면 되지. 그거를 왜 즙을 노력을 해서 즙을 내서
드시고 이런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치료제랑 건강보조식품은 개념이 약간 다르거든요. 치료제는 우리가 복용함으로써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복용을 해야죠. 병이 낫기 위해서. 그거보다 부작용보다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이나 음식들은 먹어서 손해보는 게 있으면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배추가 좋다 하시면 그냥 음식으로 드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유는 실제로 우유 안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이 위험을 호전시킨다는 보고는 있기는 한데 실제로 공복 시에 그런 우유나 이런 걸 섭취하게 되면 증상이 완화는 되고 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양면이 있는 게 이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유 안에 칼슘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칼슘 성분이 우리 위에서 위산 분비를 약간 촉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을 더 활동을 그렇죠. 시키는군요.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과하면 안 좋죠. 조금씩 드셔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고 우유가 좋다고 해서 매일 뭐 이만큼씩 드시는 거는 좋지는 않고 건강에 맞게 본인 몸에 맞게 드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 음식을 하면 속쓰림이 사라진다. 진실옥은 거짓.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음식을 하면 속이 편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과연 내 식습관이 어떤가. 매일 맵고 짜고 술 드시고 담배 피고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식사를 한두 끼 안 하시면 편하시겠죠. 왜냐하면 자극적 음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금식을 하시면 속이 편하신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제 십이장 궤양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십이장 궤양은 공복 시에 통증을 많이 느끼고 위궤양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식사를 하시면 우리가 통증을 조금 더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 위궤양은 통증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금식을 하면 속이 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위랑 관계없는 얘기인데 혹시 평소에 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한 음주로 해서 췌장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식사를 하게 되면 배가 더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하루 정도 식사를 안 하니까 배가 편하더라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 밖에도 굉장히 원인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안 하시면 속이 계속 편하더라 그럴 경우는 진료를 보고 한번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속이 쓰리다 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병원을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덕용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올바른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 식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본인 건강을 위해서 식사 드시는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금주, 흡연을 피하는 그런 본인 건강을 위한 그런 작은 실천을 지속하다 보면 차차 개선이 증상 개선뿐만 아니고 재발의 빈도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모르 파티. 자, 100세까지요. 우리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려면요. 지금부터 위건강하면서 아주 건강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화이팅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같이 한번 화이팅 해볼까요? 여러분, 화이팅!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